지금 대한민국은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는 신경을 쓸 여유도 없이 내부 균열에 큰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뉴스만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을 끄고 살다가도 문득 궁금해서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열불이 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큰 소리와 고성 많이 들립니다. 서로 진영을 나누어 악마, 종북 세력, 빨갱이로 규정하고 언제든지 치고 받고 싸울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싱크로율 100%의 장면이 나와서 내용을 읽다가 작가의 통찰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소개합니다. 어느 날 10대 초반의 껄렁한 사고뭉치 아이들이 동네 시장에 놀러가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시장에 간 목적은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어른들을 놀려서 당황하게 만들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고 키득거리기 위해서였다. 상냥하게 녀석들의 장난을 웃으며 받아주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구수하고 친근한 쌍욕으로 대응해주는 전투력 만렙의 픽보스도 가끔 있었으니 녀석들의 눈에 청년 한 명이 눈에 들어왔는데 놀려먹기에 딱 적당해 보였다. 녀석들이 실없는 말로 청년을 자극하자 생각보다 잘 통했다. 청년은 다혈질이라 씩씩거리며 녀석들을 당장이라도 패주겠다고 했다. 녀석들은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꾀를 내서 청년에게 X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당연히 청년은 X를 알렸고 몰라 그게 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자 에휴 X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과 내가 무슨 말싸움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난 청년을 깨 무시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녀석들은 가던 길을 가버린다. 청년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 공격에 생각이 묶여서 X가 뭐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줌마들에게 물어본다. 여전히 씩씩거리며 아줌마 X가 뭔지 아슈? 그러자 어떤 아줌마가 그건 A마을에 있는 X를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야 그건 B의 딸 X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청년은 더 답답해서 이렇게 화내면서 외친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이 한마디 한다. 네가 물어봐놓고 왜 물어봤는지도 모르냐? 멍충이. 답답한 청년은 또 이렇게 소리친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자 주변에서 네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가 몰라서 물어봐놓고 우리한테 왜 큰 소리치는 거냐?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청년은 그제서야 자기가 녀석들에 의해서 놀림거리가 된 사실을 눈치채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을 혼내주려고 찾아봤지만 그 녀석들은 저 멀리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진 다음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청년이 겪고 있었던 그 황당함,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건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X를 알아야 하는지,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가지 맥락 없는 정보를 해석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답답한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해지면 먼저 자리를 빠져나가고 감정이 고조된 채 주먹을 불끈 진성난 군중만 남게 됩니다. 국민의 대부분을 좌우를 갈라쳐서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감정만 격해져서 언제라도 서로 치고 받고 싸울 준비를 완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자국민대 학살을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한 독재와 영구 집권을 꿈꾼 대통령이란 차가 좌파 인사 수만 명을 싹 쓸어버리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지만 하느님, 부처님, 산신령님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조상님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돕고 국민들 또한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을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해서 살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법 계엄령을 지시한 대통령이란 자는 자신이 지시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다 지금 구치소에 있거나 중형을 선고받아 인생을 망칠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모두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서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실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으로 밑중 뽑길 외교 또한 빨갱이로 매도하며 민주당 정치인, 언론인, 진보 세력의 국민들은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당신들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중국인이고 빨갱이로 보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라면, 친구의 자식이면, 당신의 손자, 손녀라면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빨갱이 놈들 싹 쓸어버려, 밟아버려, 죽여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당신들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국민을 학살하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란 자를 풀어주라면서 법원을 폭력으로 침입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으려고 폭동으로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공권력에 대해 테러를 주장하는 말에 동조하는 겁니까? 그날 거기에 폭동을 막기 위해 경비를 섰던 폭행당한 경찰관들은 누군가의 아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 누군가의 남편,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신들의 손에는 태극기라는 살인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죽창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도 아닌 파시스트, 나치즘의 동조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국민을 학살하려는 자를 풀어주라고 하고 법과 공공의 합의를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선과 악,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 이렇게 양분화해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가 왜 정치에 개입해야 합니까? 정말 개신교가 이런 폭력 사태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전쟁에 참가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단계 피해자와 다른 것이 없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것은 종교 사기꾼의 세뇌에 의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겠지만 정말 부끄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개신교가 이런 몰 이성적 집단의 대표가 되면서 이제 개신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태극기 부대, 늙음, 꼰대, 광신도, 폭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탈탈 털어서 한 단어만 남기면 사랑 아닙니까? 어쩌다 이 지경에 온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로 맹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팀 아니면 나쁜 놈, 적, 악마, 사탄, 제거 대상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복잡한 생각을 덜어내고 단순한 판단 과정만이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아준 이유는 정당에 충성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당의 이득이나 당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거수기를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과 국민을 대변해서 그 뜻을 독립적으로 말하고 행동해달라는 합의가 그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운동도 같은 편이면 서로 협력하지만 한 팀만 승리하는 대회로 만들면 서로 팀을 갈라버리고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심판과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수와 관중이 심판도 못 믿겠고 규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상대팀의 선수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소리친다면 운동장에서 대형 사건, 즉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심한 태클을 걸어오거나 팔꿈치를 사용해서 상대 선수 얼굴을 쳐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자. 이때는 심판이 달려와서 파울을 한 선수를 퇴장시키거나 경고 벌점을 주고 이후 그 행동은 수위에 따라 출전 금지 또는 선수 영구 제명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관중석에서 격분해서 팬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해서 상대 선수와 팬들과 난투극을 벌인다면 이건 더 이상 스포츠 경기가 아닌 집단 난투극이 된다. 추가로 응원을 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것이다.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 만약 누군가 상대 진영 중앙에 들어가서 다른 팀 응원을 큰 소리로 한다면 이건 막고 싶거나 의도적인 방해 행위라 신사답지 않다. 오늘 광주에서 극우단체가 전세버스 100대가량을 동원해서 민주화 광장의 성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 시위를 했다고 한다. 전두환에 의해 집행된 계엄령으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쏜 총과 몽둥이에 맞아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다시 국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한 대통령이라는 자를 풀어주라고 시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분들의 피에 대한 모독행위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난투극이 벌어지는 유혈 사태의 이종 격투기 경기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경기장에 난입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리한 지능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 우리는 세뇌된 좀비가 아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아직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줌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